지구를 구하는 원자력 1편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고범규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가난하던 시절인 1960년도의 영유아 사망률은 약 11.4%에 달했습니다. 이는 태어난 아이 9명 중 1명꼴로 만 5세를 넘기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빈곤은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영유아 사망률은 경제가 발전하고 의료, 복지, 주거환경, 위생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공급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1인당 국민소득, 삶의 질 등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높은 국가는 국민소득이 높으며 기대수명 등 삶의 질도 우수하거나 양호하며 에너지 소비가 낮은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낮고 기대 수명도 짧습니다. 즉, 안정적 에너지 공급은 인간의 생명권 등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부존 자원이 부족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수력, 풍력 자원도 풍부하지 못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주변 국가들과 전략 공유가 어려운 에너지 섬으로 고립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낮으며 그 낮은 에너지 자급도 대부분 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연환경이 에너지 자급에 절대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력 품질은 놀랍게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송배전 손실률은 약 3.6%로 생산한 전기의 손실을 최소화하여 소비지까지 공급해왔고 호당 정전 시간도 8.6분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적인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과 주파수도 변동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등 고품질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반도체 및 정밀공정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높은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온 덕분에 가전제품의 고장률이 감소하고 수명이 늘어나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고품질 전력 공급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이 기본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에너지 수요의 변동에 대한 대응은 양수 발전, 가스 화력 발전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어 왔기에 장기적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자급률을 높일 에너지원은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가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짚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력 자원 및 풍속 등이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면 열악한 축에 속하는 등 재생에너지 여건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현재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국가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풍력 발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평균 풍속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결국 남는 재생에너지 자원은 태양광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는 국토 면적 대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들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을 늘려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만으로 에너지 자급률과 전력 품질을 모두 담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국토 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면적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평지 면적당 태양광 설치 용량은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만큼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급률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